안녕하세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장경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과학자이신 신승일 박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기초를 만드신 분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창업의 주역이기도 하신데요. 셀트리온 창업에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 초에 잘 아시겠지만 AIDS라는 새로운 병이 나타났어요. AIDS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 제가 여기 한국에서 국제백신연구소 창립하느라고 바쁠 때예요. 근데 그게 거의 끝났어요. 1999년에 제가 국제백신연구소 일이 다 끝나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때인데 그때 도널드 프랜시스라고 아까 말한 제 친구는 미국 정부의 CDC라는 그 Center for Disease Control, 우리말로 하면 질병 통제 센터거든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간염 연구 하다가 에이즈가 터지니까 HIV 연구 하다가 제넨텍에서 그 양반을 모셔갔어요. 그 백신이라는 회사를 연구회사예요. 돈 벌는 회사가 아니고. 거기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저를 보고 글로우라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도 아는 사람인데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톱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뉴욕에 안 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겠다고. 그래서 1999년에 제가 이제 그 백신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제넨텍이 돈을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나라에서 임상실험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성공했을 때 누가 어디서 이걸 만들 거냐. 근데 그 에이즈 백신은 상대가 누군가니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는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요. 그때 1980년대, 90년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하는 것보다 에이즈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희생이 됐죠. 생각나세요? 록 허든이라는 영화배우. 그 사람도 그걸로 사망했고, 루돌프 누레예프라고 아주 20세기 후반에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가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을 자주 몰라봤는데, 뉴욕에서. 그 양반도 에이즈로 희생이 됐어요. 우리처럼 백신이라든지 이런 그 바이오텍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가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백스젠에서 에이즈 백신 관련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제가 타이틀이 뭔가니 Senior Adviso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름이 좀 이상하죠? 상임 수석, 국제개발 담당, 그런데, 그건 이제, 왜냐면 제가 실험실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뭔거니, 앞으로 이 백신을 어디서 얼마만큼 만들어서, 얼마에 팔고,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가 제가 다 맡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WHO를 갔어요, 제네바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나라의 전문가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신이 성공했다고 치고 세계적으로 1년에 몇 도스나 만들어야 될까? 백신을 아주 싸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싸게 하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 어디까지를 그게 하한선으로 해야 될까? 백신 값을. 또 백신을 세계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전문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돈 프랜시스라고 그 백신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틀 동안 논의를 해서 결과가 뭔거니 그 백신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쓰려면 적어도 30% 효과는 있어야 되겠다. 이건 예방 효과죠. 또
10불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1억 도수 정도는 만들어야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자. 그 제가 보니까 1억 도수를 만들어서 도수당 10불을 받으면 10억 불이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1조예요, 그때. 한국이 그때 1조 하는, 1조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없었어요, 아직. 그게 1999년이거든요. 2000년.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미국에서 인슐린도 만들고 뭐 그런 류의 인공 단백질을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려면 도수당 500불, 1000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10불 받으려고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백신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거니, 아시아로 가자. 아시아에 가면 우선 연구비가 안 들어갔죠, 지금까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럴 만한 자본 그 기술이 있을 거다. 근데 제넨텍에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그런 인공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최첨단 기술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3군데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넨텍은 한국에 가면 안 된다. 중국에 가도 안 된다. 금방 기술이 다 새나간다. 그래서 내가 뭐 고생 많이 했죠, 그때. 그랬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 여러 나라가 우리도 바이오텍 하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2000년 초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몇 군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런 거니,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투자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응용해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테크니컬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기술자, 공장,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그거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세미컨덕터 하는 반도체처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3번째 조건은 뭔가니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처음에 적어도 10년 동안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국제 비행장에 가까워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말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하겠다는 대기업이 나타났어요. 몇 군데 나타났어요. 그 중에 제일 적극적으로 나타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관련이 있었고 미국까지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게 2000년이 언젠가니 한국에서 IMF 사태라는 게 있은 지 2년 됐어요. 아직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그 도면을 가지고 한국의 몇 군데 엔지니어링 컴퍼니에다가 돌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뭐라고 답변하는 거니? 유수한 그런 첨단 공장을 짓는데 LG, 삼성 4군데에다가 보냈는데 답장이 오기를 우리가 한국에서 지면 2년에 질 수 있고 1억 5천만 불에 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제넨텍에 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반값에 시간도 2년밖에 안 걸린다. 내가 싱가포르에 가서 이걸 주니까 싱가포르에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가 없어요. 내가 당신네 엔지니어링 컴퍼니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한국에 가면 얼마든지 돈 주면 온다. 그 사실이에요. 내가 땅은 어떻게 하냐. 땅은 싱가포르 뭐 아시지만 크지도 않고 거기에 제약 단지를 만들어서 다 정리해 놓고 다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람이 오면 저를 보면 오는 날 바로 영주권, 시민권 준다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뭐 자기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욕심은 한국에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 갔더니 한 회사는 저를 저기 대전에 있는 어디를 갔어. 여기다가 짓겠다고. 또 한 회사는 새로 충청도에다가 땅을 만드는데 거기 있겠다. 거기는 내가 왜 안 되겠어요. 국제적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고. 그런데 제일 열심히 하던 회사가 뭐라고 그런 거니?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에요. 바이오텍 우리 들어간다고 뭐 막 광고를 했었어요.
IMF를 지나면서 신규 투자는 1,000억이 백신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2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여러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자꾸 회사가 바뀌었죠. 어느 회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처음에 4,000리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게 일리도 있는 게 그때 학계에서는 제넨텍 백신이 성공할 확률이 50%라고 본 거예요. 50% 드신 거니 30% 효력이 예방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50%다. 나머지 50%는 실패할 거다. 그럼 그런 공정이 전혀 실패하면 그거는 진짜 곤란하죠. 저는 속셈이 뭔가 하니 중요한 거는 백신이 아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한국에 산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속셈은 그랬고,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그거를 계획을 하고 하는 실무자들은 그럴 수가 없죠.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 목이 날아갈 텐데.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싱가포르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아주 많이 내고 싱가포르의 그런 담당 부총리가 우리 회사로 왔었어요. 자기들한테 하자고. 그래서 거기로 기울어지고 미국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 제가 아시아로 간다는 거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사방에서 이제 좀 복잡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싱가포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2000년 봄에 바로 블룸버그라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을 해서 노벨상 탄 분이고 그 양반이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B형 간염 치료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댕긴 분인데 그 양반이 자꾸 친했어요. 하루는 그 양반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바이오텍 관심 있어 왔다고 해서 오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 이름이 서정진이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조명환이에요. 조명환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고 서정진 씨는 그때 한국에서 바이오텍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 같이 대우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뭘 할 건가 찾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서정진 씨가 만든 바이오텍 조명환 씨랑 같이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고문을 좀 하라고 그래요. 뭘 할 건지. 근데 나는 지금 미국 어느 그 연구회사에 상임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안해서 매너지면 안 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내 분야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을 자주 만났어요. 한국에 올 때. 한 번은 한국에 왔는데 서장진 씨가 그래요. 아이, 박사님 뭐 한국의 대기업들하고 다 연락하시는데 대기업들이 절대로 그런 결정을 못 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그네가 낙담을 해서 속으로는 벌써 싱가포르 가야 되나 그랬는데 서정진 씨가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합시다. 그래요. 내가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자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냐고. 만듭시다. 그래서 어디다가 질 거예요? 그랬더니 날 안내해서 인천으로 갔어요. 2000년 가을에 갔는데 송도 유원지 있죠? 그 앞에 넓은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땅이래요. 보니까 철조망이 있고 그 뒤에 군인이 보초를 쓰고 그 뒤에 매립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002년이면 땅이 보일 거다 그래요. 그게 2001년 초인가 뭐 그때 언제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특별히 좋은 땅을 우리가 필요할 만큼 제공할 테니까 거기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인천에 새로 국제공항을 짓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게 공항이 지면 거기에서 인천 대교가 생기는데 10분이면 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오고 과학자들이 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누굴 만난 거니 이현수 박사라고 삼양제넥스라는 회사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식물세포 배양기를 대전에다가 만들고 운영하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대 농대 출신이신데 그 양반을 만나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식물 배양기가 가동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서장전 씨로 돈이 그게 한 2천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찾아본다고. 그래서 몇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중에 어떤 분이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요. 뭐 몇백억을 투자한다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때부터 서정진 씨가 뛰어다니면서 투자할 사람들을 모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서정진 씨는. 그 양반은 이쪽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가까스로 제넨텍의 이사회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 사이에 한국도 물론 왔죠. 한국 와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여기서 미국서보다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선박, 또 이 제약 쪽에서도 우리가 뭐 백신도 만들고 막 백신 연구소도 있고 뭐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동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미 합작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대주주는 백스젠이고 미국이고 그다음에 49%는 이쪽에 넥솔이라는 서정진 씨가 만든 넥솔 바이오텍 또 여기서 돈을 댄 몇 사람 그 중에 하나가 KTNG라는 회사예요. 한국인삼공사 거기에서 내고 또 벤처 컴퍼니가 돈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합작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뭐라고 생각했는 거니 이름을 그래도 뭐 국제적으로 괜찮은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뭐 한번 컴피티션을 하자. 그래가지고 백신에 있는 거기 그때 한 150명 있었고 한국에 있는 또 뭐 꽤 수십 명 있었고 해가지고 네이밍 콘테스트를 하는데 이기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샴페인 한 병.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름이 들어왔는데 뭐 무슨 젠 뭐 다 들어가죠. 인젠 뭐 젠인 뭐 코젠 뭐 이런 거. 근데 그럴듯한 걸 보니까 벌써 다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고 그 중에 제일 오리지널하고 괜찮아 보이는 게 셀트리온이었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게 셀 바이올로지를 갖고는 셀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 뭘 붙이다가 이것저것 붙여봤는데 트리온이 좋았다고. 트리온이 라틴 말로 북두칠성에 관련된 말이에요. 이건 길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좋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이제 당황하고 회의를 하는데 야,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손 들어봐. 뭐 셀트리온 같은 거. 그래서 셀트리온이 됐고 한국에 와서 내가 샴페인 한 병을 먹었어. 이제 2002년 초에 셀트리온이 정식으로 한국에서 회사가 됐고 2002년 되니까 송도가 땅이 생겼어요. 넓은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지도에 보시면 송도 신도시에서도 저쪽 바깥 쪽이에요. 그게 멀어요. 그 거기에 땅을 나중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샀고 그래서 2003년 3월인가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황량하죠. 뭐 그냥 막 땅을 만들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땅이 고르지도 않고 물론 그 포장은 안 돼 있고 그러나 하여튼 그 땅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착공식을 했어요. 3년 3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죠. 제넨텍에서도 사람이 오고
제넨텍에서 약품 제조 담당 수석 부사장을 하던 분이 제임스 파넥이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결국은 한국에 왔어요. 그 양반이 아주 공헌을 많이 했죠. 그렇게 가지고 2003년부터 회사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백신의 효능이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자료가 나오는데 2004년인가 되니까 자료가 나오는데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망했죠. 공장은 지금 돈을 무지 많이 들여서 짓고 있는데 거기 상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낙담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서정진 씨가 그때 이제 사장이죠. 주장을 해서 바이오시밀러로 가자. 그러니까 제가 맨 먼저 생각할 때 HIV 백신을 만들 때 그게 실패하면 플랜 B라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말로. 플랜 B가 뭔고 하니 거기에서 생물학 제제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이 아직 생물학 제제를 우리 마음대로 처음부터 개발을 해서 실험을 해서 임상 실험을 갖고 난다는 거는 아직 한국은 못해요. 아직도 못했어요. 지금 겨우 이제 하기 시작인데 지금 20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뭔가 하니 큰 단백질, 이게 그 항체의 사이즈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슐린, 그것도 단백질인데 아미노산이 55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항암제는 거의 대부분이 그 어떤 특정 암세포에 관련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항체가 무지 큰데 그걸 만들려면 세포 배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셀트론이 딱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세계에 세 군데가 있었어요. 제넨텍, 암젠, 그리고 또 론사라고. 그 론사는 그렇게 해서 그 위탁 생산하는 거 전문하는 제일 큰 회사. 그때 BMS라고 또 미국의 큰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면역 치료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 공장이 모자라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서 셀트론이 살아났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셀트론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남이 만든 그런 그 세포에서 만든 단백질 제약품을 그대로 만드는 건데 색이 다를 수도 있고 유전인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의 회사를 베끼는 거죠. 복제품이지만 복제품이 100%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세포에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효력은 같고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고 그걸 시밀러라고 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세계에서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게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삼성도 또 뛰어들었어요. 한 7, 8년 뒤에. 근데 삼성은 자본이 많으니까 훨씬 빨리 지어서 지금은 조금 있어서 삼성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될 거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대로 그쪽에 파이오니어고 그래서 한국 두 회사가 세계에서 리딩 컴퍼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위탁 생산을 하죠. 그러면 그 공장 직화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그 바이오 컴퍼니가 생긴 거죠.